확실히 과거와 지금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 때까지만 해도 가부장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왔더니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의 힘이 되게 컸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요즘 시대는 부부끼리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이제 둘이 벌어서도 해결 안 돼서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이 이제 각각 이제 일을 해서 겨우겨우 같이 먹고 사는 이 가정들도 많고, 다들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예전만 못하니까 상황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는 살림하는 남자도 있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남자는 당연히 일하고 이 여자가 가정 살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역할이 뒤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서 살아간다고 누가 뭐라 하겠냐라는 거죠. 각자 잘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상황이나 처지가 또 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바꿔가게 할 수도 있는 거라,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건 맞다 그건 틀리다 이렇게 훈계짓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최근 이제 한 5년 한 10년간 살면서 이제 느끼고 깨우쳤던 건 뭐냐, 실속이 제일 중요하고 실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걸 더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나 대기업 S기업에 나 상무야 이렇게 힘주고 다니고, 명함 줄게 받아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녀본들 천년만년 그 직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어느 시점이 되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저는 이제 제 나이에서 아래로 5, 위로 5살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회사로부터 내쳐지는 나이들입니다.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고참들 중에는 벌써 인생 2라운드를 시작한 지 꽤 됐고요. 제 나이대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몇 안 남아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실 속을 살아가며 우리가 잘 궁리하고 잘 따져봐야 되는 것들은 실질적인 이제 모습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겉모습이나 남에게 가시하고 드러내는 것, 그런 것에 취하거나 빠져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결코 남하고 비교질 하지 말자,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의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연락이 안 된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대 라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뭐다? 그가 되게 잘 못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더욱더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너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가려나, 어떻게 되려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으로 불황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체면치레, 거칠에 아니면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폼 잡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까불어대더라도 회사 나오면 그 이후 순식간에 아무 일 없는 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친하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직장 떠나는 순간 일도 이렇게 인연 맺고 그 인연을 지속하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염두하고 살아가야 되고 더 좀 자극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죠. 좀 더 굳은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고 남들하고 비교되면 좀 위축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통장에 잔고에 돈이 없으면 더 사람의 삶은 위축이 되죠.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자, 너무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내 실속 챙기고 내가 허튼 생각 안 하고 살면 또 다시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안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놀아날 필요도 없지만 또 남들이 아무리 힘든다 해도 지금 이 힘든 시국에도 조용히 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자리에 굳건히 이 자리매김하고 또 조용조용 여유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미국 주식이 잘 된대, 이 좋대 이런 얘기 들리면 이 인간 신호로서 미국장이 끝났구나, 거품이 되게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 더 이상 안 된대, 한국 코스피 이제 맛이 갔대 이러면 어쩌면 코스피에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고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실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최대한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아래에서 내가 어떤 이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살림을 하든 아니면 집에만 있든 뭘 하든 이 가족들과 의논이 됐고 각자 처지의 상황에 맞게끔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그 과정 안에서는 되게 상황에 맞는 이 역할 재분배다라고 봐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겉모습 이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말자.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함부로 무리하게 빚지지 말자. 또한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빚지는 걸 두려워하고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이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자. 그러면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